증권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관계자들끼리 주고받던 정보지에 정치, 연예계 소문을 끼워 팔리던 일명 지라시. 이런 지라시는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며 마구잡이로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처도, 유통 경로도 알 수 없이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 떠돌던 지라시는 2005년 일명 연예계 엑스파일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유명인에 대한 악성 루머와 함께 사회 문제로 대두돼 우리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좀 나아졌을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연예인과 유명인을 겨냥한 악성 루머와 거짓 정보는 오히려 다양하게 그리고 좀 더 악랄하게 진화했습니다. 2022년, 지금은 사이버 레카의 시대입니다. 사이버 레카, 교통사고 현장에 잽싸게 달려가는 레카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이슈가 발생하면 발빠르게 이슈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이슈 유튜버를 일컫는 말입니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사이버 레카는 남들보다 더 빠르게, 더 자극적으로 영상을 만듭니다. 이때 무엇이 사실인지는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열된 정보를 짜깁기 하고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자신의 사견을 객관적인 비판인 양 보태곤 하죠.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이버 레카 문제를 다루며 제작진이 신분을 숨기고 이슈 유튜버 지망생이라고 소개한 뒤 유튜브 컨설팅 업체와 만났는데요. 이때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사이버 레카를 돈 벌기에는 최고라면서 방해되는 것은 나의 욕심, 나의 교양, 그리고 나의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사이버 레카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죠. 교양과 양심을 외면한 사이버 레카들은 어떤 영상을 만들고 있을까요? 아이돌과 SNS 인플루언서를 주요 저격 대상으로 삼아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그는 K-팝 아이돌 그룹 BTS 멤버들이 연애 중이라며 개인 SNS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짜깁기에 여러 차례 영상을 올리고 총 639만 회 조회수를 얻습니다. 멤버 사생활은 물론 악성 루머 유포자에 대한 소속사의 법적 대응마저 고소 합격자 발표 따위의 조롱거리로 전락시킵니다. 자신을 반페미니즘 유튜버로 정의한 유튜버 뻑가는 여성 유명인과 페미니즘 비하를 주요 콘텐츠로 삼았습니다. 여성 경찰, 페미니즘에 앞장서는 여성 정치인과 연예인, 심지어 일반인까지 조롱하고 비하하는 그의 여성 혐오 콘텐츠는 평균 100만에서 150만 조회수를 얻으며 혐오를 재생산했습니다. 특히 BJ 잼미, 조장미 씨가 2019년 7월 남성 비하 제스처를 했다는 논란을 부풀리고 남성 혐오자라고 비난하는 영상을 꾸준히 제작해 올리다 2020년 5월 조 씨의 모친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2022년 2월 조 씨가 루머와 악플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사회적 공분을 사자 사과 메일을 보냈었다 라면서도 본인 외에도 여러 커뮤니티에서 루머를 다뤘다며 해명 영상을 올립니다. 2개월 전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뻑가는 더 이상 영상을 올리고 있진 않지만 해명 영상 하나로 발생한 수익만 1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며 이전 혐오 콘텐츠들은 아직도 유튜브에 게재돼 있고 그는 여전히 11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버 레카의 자극적인 혐오 콘텐츠는 영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댓글이랑 공론장으로 확산하고 사이버 불링으로 확장하죠. 댓글창은 일방적인 비난과 억측이 난무하고 루머가 실시간으로 재생산됩니다. 교양과 양심을 외면한 사이버 레카가 만든 영상으로 피해자는 입체적으로 고통받게 되는 겁니다. 온라인 혐오는 사이버 레카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이버 레카의 혐오를 소비하는 네티즌, 영상을 방치하는 유튜브, 그리고 사이버 레카가 만든 루머와 비난 여론을 무분별하게 인용 보도하는 언론이 있습니다. 민얼련은 지난 2월 근거 없는 루머와 악플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BJ 잼미 씨와 프로 배구 선수 김인혁 씨의 소식을 접하고 당시 언론 보도 행태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조 씨에게 이른바 남성 혐오자 낙인이 이루어질 당시인 2019년 7월 10일부터 사흘간 포털 네이버에 실린 관련 기사는 총 135건에 달했습니다. 여기에는 매일경제, 한국경제, 국민일보, 세계일보 등 이른바 메이저 언론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특히 아주경제는 사흘간 매일 잼미 논란을 다뤘습니다. 배구 선수 김 씨가 2021년 8월 SNS에 악플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위키트리가 이를 기사화하자 그를 둘러싼 가십성 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8월 18일부터 사흘간 포털 네이버에 전송된 관련 기사는 총 36건으로 악플러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도 있었으나 이는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김 씨의 SNS에 올라온 악플 내용과 그의 심경을 그대로 전하는 SNS 복붙 기사에 불과했죠. 심지어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이 같은 복붙 기사를 포털 네이버에서 주요 기사, 즉 픽으로 선정해 조회수 장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앞서 문제로 지적한 사이버 레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대한 언론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탈덕수용소를 키워드로 포털 다음에서 검색한 결과 총 102건의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탈덕수용소가 사이버 레카 채널이라고 소개한 기사는 채 5건이 되지 않았고 해당 채널에서 제기한 유명인에 대한 의혹과 비난 여론을 그저 충격, 논란으로 받아서 전달하는 데 그쳤습니다.
2월 17일 민원련과 정의당이 온라인 폭력 문제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긴급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한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가 취재하며 만난 온라인 대응 전담 기자들의 발언입니다. 언론이 온라인 혐오와 폭력을 흐린 눈으로 그저 돈벌이로 본다는 걸 알 수 있는 말들이죠.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희룡 교수는 사이버레카는 진화한 연쇄살인의 또 다른 형태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사이버레카와 온라인 혐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법과 제도의 정비가 있습니다. 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독일 내 2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등록된 소셜미디어는 24시간 내에 혐오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 취지의 법입니다. 물론 유일한 대안은 아닙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유튜브가 공개하고 있는 처리 내역을 보면 삭제나 차단하지 않은 내역이 83.37%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이버레카와 사이버 불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장기적인 논의와 수정이 필요한 것이죠.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된 악플 방지법,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제정을 약속한 온라인 폭력 방지법도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로 사이버레카의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혐오 심판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사이버레카의 영상을 소비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런 사이버레카 영상에 싫어요를 누르고 유튜브에 신고해 삭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사이버레카 콘텐츠를 그대로 받아 쓰는 기사에는 문제 제기를, 경종을 울리며 변화를 촉구하는 기사에는 지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온라인 혐오와 폭력에 방치된 피해자의 편에 서서 연대의 목소리를 내보는 것 어떨까요?